제가 얼마 전에 고유정 사주를 풀어서 올렸는데요. 댓글을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한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나 말해라. 그리고 고유정이 죽인 그 시신은 어딨는지 그런 것 댓글로 달아서 물어보고 아들 누가 죽였나 이런 것들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도 드리면서 사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주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주는 뭐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문입니다. 학문이고 운명론이 아니라 관계학이에요. 그러니까 관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운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내 앞에 놓여진 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요. 제가 찍어 놓은 영상들 중에서 최근 영상인데 디박, 사주가 이런 거였어? 이 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만약에 사주가 운명론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풀었던 고유정 사주랑 정준영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주 팔자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주가 학문이고 관계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학이기도 해서 나랑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대략 60명에서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고유정이랑 정준영이랑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유정은 살인자잖아요. 정준영은 범죄자고. 그럼 진짜 이 고유정이랑 정준영이랑 똑같은 사주팔자 가진 사람들은 사람 그렇게 토막살인 내가지고 살인 저질러야 되고 몰카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러한 오류가 나기도 하고요. 사주는 운의 흐름을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운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냐라는 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요. 카테고리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상담을 드리는 시간만도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 시간 부족해서 시간을 더 연장해서 저한테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봐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고. 그래서 카테고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사업도 많이 보시고요. 직장운도 보시고 뭐 연애, 그래서 연애 이런 것에는 뭐 연애 성향이라든지 결혼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뭐 내 성향상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이 인간관계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고 갈등이 있다면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부모복이나 자식복 같은 거. 이런 것들 크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되게 다양하잖아요. 나의 개인적인 내 삶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문이 있나요? 저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끼워 맞춘다고 하죠. 끼워 맞추기 한다고.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저런 말은 뭐 누구나 다 한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 인생에서 뭐 사업, 직장, 연애, 뭐 연애 성향, 결혼, 건강, 인간관계, 부모복, 자식복 내가 뭐 언제 운이 좋고 언제 나쁘고 뭘 조심해야 되고 뭐 이사는 언제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학문이 있나요? 저는 오히려 명리학이 포괄적, 추상적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이고 뭐 진짜 직접적으로 내 삶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상당히 현실적인 학문이며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학문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사주 팔자에서
운명의 결이나 인생의 흐름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주팔자, 그러니까 8글자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60명에서 100명 정도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 있었을 때 운명의 결이나 인생의 흐름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겪는 일이나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가치관이나 적성 등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아무리 사주팔자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환경이 다르거든요. 씨앗을 통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종자가 똑같아요. 종자가 똑같은 씨앗을 하나는 옥토에 뿌리고요, 하나는 척박한 땅에 뿌려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 씨앗을 옥토에 뿌렸을 때는 잘 자라겠죠. 나무가 쑥쑥 자라나가지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고요. 척박한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은 종자, 똑같은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사주팔자를 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부모복이 다 나와요. 내가 엄마 아빠랑 얼마만큼의 인연이 있는지, 엄마 아빠 중에서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주팔자 똑같다고 해도 부모님 사주는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 사주팔자까지 다 똑같을 순 없어요. 이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럼 당연히 내가 처해진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씨앗을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거는 사주팔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카테고리에서 시험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시험운을 볼 때 내가 합격운이 있어요. 미래에 합격운이 있으면 당연히 합격운이 오지 않았을 때보다 내가 합격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해요. 노력도 안 하고 연필 놓고 맨날 놀러 다니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운, 나한테 온 합격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 뭐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들 누가 죽였는지, 사형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사형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되게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법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저한테 궁금해 하실 거면 신내림 갓 받은 무당을 찾아가세요. 신내림 갓 받으면 영빨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물어보시고요. 사주 명리학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저는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댓글을 남기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댓글 읽으면서 그냥 재밌었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영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가끔씩 아니면 자주자주 놀러 오셔서 재밌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